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차이, 점마, 입티 기억나시면 돼요. 차이지대설, 절대지대설, 입지교차지대설. 얘가 위치지대설이었죠. 1번. 리카르도였어요. 차익지대설이죠. 차이.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 수확된 양이 체증하지 않고 체감하니까 비옥도가 낮은 땅에도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농지 한계지가 농사 짓는 땅 중에 최고 열등한 땅이 바로 매출액과 생산비가 같은 땅이었죠. 그게 최열등지였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최열등지의 매출액과 해당 토지의 매출액의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는 표현이었어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체증의 법칙은 없습니다. 체감의 법칙이었습니다. 2번 위치지대설은 tn의 위치지대설이었죠. 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지 임대료는 당연히 낮아지죠. 지대가 점점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서 x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우리 도심은 다 높고 외곽은 다 낮다 기억나시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 3번 마찰 비용 이론이 딱 되면 해마가 기억나시면 되죠. 해마는 인어공주에서 탈 것이었다.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마찰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교통비와 그 위치에서의 교통비와 지대였다. 였습니다. 지대와 교통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도심은 지대가 높은 반면에 도심까지의 교통비가 적게 들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교통비는 많이 들지만 지대는 낮아지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좋아질수록 마찰은 작게 느껴져서 외곽으로 더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오네요. 4번 준지대는 준마이가 기억나시면 돼요. 준마이는 사케였죠. 그럼 마시면 단계는 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깬다. 그래서 단계는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멸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5번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 사유화, 토지 소유, 토지 사유화가 나오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었죠.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토지의 소유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는 생산비였습니다. 차익지대설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고 열등한 땅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은 5번이 맞습니다. 2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부동산 조세는 정부가 여러분 세금을 때리는 거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그럼 정부의 목적은 고소득층은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를 통해서 대형주택 공급의 확대를 꾀하지 않겠죠.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를 꾀할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에 공급을 했을 때는 세금상의 혜택을 주겠죠. 그 다음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화주택을 짓게 되면 그때는 취득세 등을 좀 더 중과세 때리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2번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유도하려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했을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되고 이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했을 때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갖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면 지금 팔아봤자 누릴 수 있는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의 되면 다 뜯기니까. 그러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얼어붙어요? 얼어붙어요. 얘를 동결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X. 4번 조세 부과가 이루어지면 이때 공급자는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임대인, 양도인은 자기가 부담하려 드나요? 떠넘기려 드나요? 떠넘기려 들죠. 만만한 누구에게? 수요자, 임차인, 양수인에게 떠넘기려 듭니다. 가액의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으로.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힘이 약한 쪽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만약에 더 작으면 수요자, 양수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만약에 3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2면 부담의 정도는 2대 3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 5번. 절세, 세금을 전략하는 거였습니다. 조세 회피. 그러면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해서 걔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잡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조세 회피도 합법적인 수단이었죠. 주의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탈세는 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이었죠. 탈세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책임 회피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건 5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 원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답이 거의 끝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론 관련 계산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 얘는 5번 아니면 4번을 찍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업소득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찍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딱 뜨자마자 뭘 적는다?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딱 적어놓고 출발하는 거죠. 그럼 가능총소득은 호당 임대료는 어디에 곱해요? 당연히 호수에 곱하죠. 그럼 400에 60을 곱하면 얘는 2억 4천이 되죠. 2만 4천이 됐네요. 2만 4천. 그러니까 얘가 2억 4천이죠. 그 다음 공실이 지금 얼마니까? 10%니까. 2억 4천의 10%는 2만 4천의 10%는 2,400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때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빼주면 2만 1,600이 나오는데 2억 1,600만 원이에요. 이때 뭘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공실률이 10%면 우리는 남은 게 궁금하니까 뺀 게 10%면 지금 남은 건 90%잖아요. 그래서 24 곱하기 24,000 곱하기 0.9를 하면 1600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영업경비는 운영비용이 지금 1,600이랍니다. 1,600을 빼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2만이에요. 2만. 그리고 이때 저당 빼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었죠. 이자만 빼나요? 원리금을 빼나요? 원리금을 뺐기 때문에 저당 이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은 만기의 일시불로 상환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간 중에는 이자만 계산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당의 이자율을 곱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부채 서비스액 8천을 빼면 12,000이 바로 세전이 되는 거죠. 그럼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은 전원, 순이, 뿔대 마감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순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융자, 이자가 2,00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순위로 들어가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럼 순 영업소득은 지금 2만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융자 이자가 2,000이라고 되어 있죠. 2,000을 뺐어요. 그 다음 뿔대인데 대체 충당금은 없죠. 그럼 감가상각액 2,000을 뺍니다. 마감.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은 16,000이 됐어요. 여기에 영업소득세율 30%를 곱해주시면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뭐가? 영업소득세가 빼주면 이제 7,200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 찾아가지 마시고 이 부분의 문제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내면서 앞부분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은 밑에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 7,0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사실은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뺀 게 세후니까 1억 2천에서 4,800을 빼면 7,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셋 중 하나가 틀렸는데 끝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만약에 못 풀겠으면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랬죠? 이 문제 정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꾹 찍고 신의 가오를 빌거나 아니면 5번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